이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읽어요? 분상이라 이거예요, 분상. 뭐라고요? 분상. 아, 요즘에 뉴스에도 분상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뉴스에서는 언론에서까지 짜라서 맨날 줄임말 만들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막 수시로 줄임말을 만들더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줄여서 실무 가면 뭐라 불러요? 분상. 아, 이게 저 분양가 상한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따라하세요. 땅.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되는 게 분양가 상한에 설정이 된 거예요. 땅값과 뭐라고요? 건축비. 택지비 플러스 뭐라고요? 건축비. 택지비 플러스 뭐라고요? 건축비. 이걸로 분양가 상한이 설정되는데 여기에다가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계산해 줍니다. 그걸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산금. 야, 땅값 플러스 집값이면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는데 택지비, 건축비에 거기에 무엇을 덧댔다고요? 적정 이윤을 덧댑니다. 적정한 이윤을. 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여 분양가를 낮추어서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주택가격 시장, 주택시장의 안정,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죠.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여 이 가격 이하로만 공급하게 하겠다. 이렇게. 자, 생애 최초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되어버렸죠.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이면 수도권 전체를 묶어버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는데 핀셋 효과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몇 개 구 여기만 분양가 상한을 지정하면서 누르니까 자기들은 핀셋 효과인데 국민들은요 풍선 효과를 봐버렸죠. 누르니까 뽕 터져 나온 거야. 이쪽에 보고 누르잖아. 와서 또 누르잖아. 여기가 나오잖아. 이제 수도권 누르니까 천안까지 내려와 버리잖아. 저기 부산광역시까지 내려가 버리고 전국으로 퍼져.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그냥 터뜨려 버렸어야 돼요. 전체를 확 눌러버렸으면 죽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핀셋 그러니까 눌러봐라 그러면서 옆으로 퍼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제도 이 제도는. 분양가격 택지비와 건축비의 일정한 이윤 계산해서 상한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격 이하로만 주택을 공급하게 하면 주변에 분양가 상한대에 따라서 가격이 돼 있으면 그 옆에서 주택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비교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제도상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에 무엇을 위한 제도? 안정. 분양가 규제를 통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주택의 원가에, 주택 뭐라고요? 원가. 원가가 뭐죠? 택지비 플러스 뭐야? 건축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건설사에 이걸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 것을 분양가 상한제 그럽니다. 자, 1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도생 나왔네요.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라 불러요?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주택 있었나요? 몇 인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자, 1인 가구 세대가 거의 30%까지 나타나면서 자, 1인 가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심 쪽에 소형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 장려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할게. 한번 지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됐나요? 예. 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은 자, 택지비와 뭐로 구성됐죠? 택지비와 뭐야? 건축비 이렇게 있습니다. 3번.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자, 어디서 공급해요? 공공택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택지비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간접비가 얼마다, 그 밖에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라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한다. 근데 이 공시는요, 공공택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택지 외에서도 합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모두 공시합니다. 공시가 뭐죠? 공시? 예? 읽어봐요. 공개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시자가 보일 시자죠. 공중에게 보여준다요. 일반에게 보여준다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말 우리말로는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한다. 뭐 된다고?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무슨 지구요? 자, 투기가 지금 뭐 되고 있어요? 과열. 하여 투기가 성행을 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판단 요소가 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요. 뭐가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이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여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되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자 5대1을 초과하더라. 두 달간 그 지역에서 두 달간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해요. 두 달간 주택을 분양하는데 그때 청약 경쟁률이 모두 몇 대 몇을 초과해요? 5대1.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좀 작잖아요. 그때는 10대1. 이렇게. 청약 경쟁률 거의 다 이거 충족하지 않나요? 5대1, 10대1 정도는. 국민주택이면 작은 것은 10대1. 일반 청약 5대1. 네? 이렇게 청약 주택가 상수의 물가 상수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런 청약 경쟁률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해요. 성행할 우려가 있어요. 그럼 뭘로 지정한다고요? 투기 과열지구. 우리 천안 아산도 지정돼야 될 것 같죠? 최근에 400대1 나오지 않았나요? 5대1이 아니라 몇 대 몇? 400 몇이죠 그게? 400을 넘었었죠? 천안 아산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꽉 묶여버리겠네. 근데 모두 넘어야 돼. 한 군데만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달간 있었으면 두 달간 청약기를 모두 5대1을 초과해야 돼. 모두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데는 미분양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거죠. 모두로 한다는 거죠. 모두. 이런 기준 가지고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그때 투기 가지고 여기 읽어요? 여기 읽어요? 뭐라고요? 원이요? 투요? 투. 참 영어 오랜만에 써본다. 투. 써놓고 나서 내게 맞게 썼나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하도 안 써보니까. 투니까 몇 명? 그렇지, 두 명이 나오고. 누구? 국장. 누구? 시도지사.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이것도 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쳐서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누구요? 시도지사. 투기 관련되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만 투라고 두 명이 나와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시도지사가. 이렇게.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를 진행할 때 시도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에게 뭘 청취한다고요? 의견 청취. 그러면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뭘 하냐? 협의.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가서 뭘 듣고요? 의견을 청취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협의.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가서 뭐가요? 의견 청취.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뭐가요? 협의. 시도의사가 국장을 부를 때 형 그러죠? 뭐라 그래요? 시도의사의 형이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의사는 국장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형님 그러지 마. 다시 읽어. 협님. 뭐라고요?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제 언니 있어 없어? 없어. 뭐라 불러? 협님.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협님.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됐나요?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뭐하고 의견 청취,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협의. 왜 이렇게 억지 쓰는지 아셔야 돼. 이게 시험지가 계속 나와. 의견 청취라고. 협님이라고 해요. 협님. 아셨죠? 저 합격자 모임 가면요. 저 지나가면요. 인강생들이 옆에서 부릅니다. 협님. 그럴 때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강의 잘 들었구나. 협님. 뭐라고요? 협님. 단어 됐나요? 예. 자, 투기과열주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예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제도예요. 주택가격 뭐예요?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주를 지을 때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야 돼요? 협님 뭐 해주세요? 협의. 이렇게 3번 푸세요. 나는 가르쳤어. 3번 키워드 쳐세요. 재검토 보인가요? 투기과열지구의 재검토는 어떻게 되죠? 반기. 1년에서 반기로 개정된 거죠? 반기마다 재검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반기마다 재검토. 자, 메모 하나 할까요? 공법상 재검토입니다. 공법의 재검토는 기본 몇 년이죠? 기본 몇 년? 5년. 5년마다 재검토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계획. 하여튼 자, 기본적으로 다 몇 년인데? 5년. 왜 5년이었죠? 대선 주기, 그죠? 대통령 임기 대선 주기 5년.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와 모르면 다 5년 찍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된다? 반기마다 재검토. 여기까지. 재검토 어떻게 돼요? 반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이 문장 처리됐나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 우리 기출문제인데 이런 기출문제 나왔어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OX.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OX. OX. 힌트 줬어요. OX. 왜? 투기과열 지정기간은 3년이다. OX. X. 5년이다. X.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죠. 반기마다 뒤집는데. 반기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무슨 기간을 정해요?
라고 지금 이 연사 떠들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 이렇게. 반기마다 제겁니다. 알아듣죠? 예. 여기까지가 주택법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법을 여러 개 하네요. 건축법, 주택법,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오늘 아주 정신없겠다. 뭐가 없어요. 열심히 들으면 되지. 여기 인문 강의는 진짜 2번, 3번 돌릴 생각 하시라고. 여러분 잘 보라가려고 잘 안 찾고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 밴드에도 계속 인문 강의 올려주고 있어요. 급할 때는 나중에 거기서라도 보시라고. 학원 거 봐도 되고, 카페나 밴드에 있는 거 봐도 되고, 아무 때나 수시로 봐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기초 입문과정에서 기초가 잘 다져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잘 되면 건물이 엄청 튼튼해서 오래 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인 기초가 잘 다져지면, 특히 법학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다져지면요,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 공사를 대충 하니까 옆에서 툭 차니까 훅 무너져 버리고 이런 거죠. 기초 공사를 정말 튼실하게 잘 다져놓으면 돼요. 그게 11월, 12월입니다. 하여튼 저는 기초 지금 11월, 12월을 들어도 본시험에서 딱 명과라고 무조건 하게 강의해놨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1월, 12월 강의가 상당히 레벨이 업돼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아무래도 시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과목이. 이번에 쉬웠으니까 다음에는 32회가 좀 공법이 쉬웠으니까 33회는 이제 공법이 4년 주기거든요. 3년 어렵게 한 번 쉽게. 좀 짧아지면 3년 주기라. 그럼 이제 올해 시험 보다가 이번 시험 33회 시험 보다 여러분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안 죽게 만드는 방법. 빨리 레벨업을 시켜버리면 돼요. 올해 1년 구상이 다 끝나 있고 그 레벨업을 알아서 내가 다 시켜드릴 테니까 앉아만 계셔요. 그럼 지금 요 11, 12 과정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 과정 가지고도 공법 점수는 가장 기본적인 점수는 다 가져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16개 맞추고 찍어서 한 서너 개 맞춰서 50점 나올 거예요. 찍어서 서너 개 맞추니까 아니 봐봐 풀어서 16개 그럼 24개를 찍어야 되잖아. 5이 선다니까 확률 5분의 1이잖아. 그럼 4개에서 5개 맞추잖아요. 어마무시한 점수 나온다니까요. 확률 게임만 하면. 네, 그 확률 게임이 잘 돼? 안 돼? 안 돼서 답 사이로 막 가죠. 자, 다시. 이제 주택법 다 끝내고 도시개발법 들어가 볼게요.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나요? 자, 얘가 어디서 출발되어 왔는가 연결고리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돼서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 토지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하는 법이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계획 파트를 공부했나요? 계획 파트에서 첫 번째 국가계획 공부했죠? 그 다음에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 자, 여기까지는 도로나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하나 구체화시켜서 뚫어 하는 게 뭐고? 도시군 관리계획. 뚫어 하는 게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어떻게 뚫었어요? 토지의 쓰임새를 정했어요. 뭘 정했다고요? 토지의 쓰임새. 그게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하고 지정 변경했죠?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설치했어요?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했나요? 도로가 뚫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난개발을 해. 난개발 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묶어버려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게 뭐죠? 얼음. 뭐라고요? 얼음. 그 몇 년 동안 계획을 짜? 3년. 이게 뭐라 했어요? 땡.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자, 얼음 땡. 얼음 땡.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럼 뭐라고요? 얼음. 그럼 일체의 변화가 허용이 안 돼. 투기행위를 못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요? 3년.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발 땡! 개발을 착수하는 겁니다. 먼저 구역이 나오고
3년 동안 계획을 짜서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했어요. 토지의 쓰임새 정하고 도로 공원 설치하고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었고 여기까지만 계획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도시개발사 신도시 만드는 거죠. 여기는요 정비사 헌도시를 정비하는 건가요? 여기는 신도시개발이죠. 불당 신도시개발, 마곡 신도시개발, 신도시를 개발하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였어요. 그때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 근거했고? 도시개발법.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할까 말까, 정비사업을 할까 말까를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개발사업은 무슨 법의 토스? 도시개발법. 지금 배우는 거. 정비사업은요. 도시정비법의 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처리됐나요?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체계도에 체계도 페이지 1페이지에 있어요. 꺼내지 마. 안 가져왔으면. 여기 1페이지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체계도 1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1월 달에 올 때 이거 전부 다 확대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깨끗이 커트해서 다시 스프링 재본해갖고 가지고 오든지. 따로 인원만 따로 분리시켜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거 보면서 뒤에 문제 몇 페이지 피셔로 문제를 풀 거니까. 요 내용 설명하면서 문제 풀 거니까. 아셨죠? 응. 인둥이 그거 보시 잘 보이면 확대 복사할 필요 없어. 근데 형님은 이제 확대 복사해야 돼. 아셨죠? 형님이나 저는 확대 복사가 필요하고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은 필요 없고. 그지? 노원에 왔어? 벌써? 그 다음에 체계도에 16페이지 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16페이지와 17페이지. 거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그럼 나중에는 16, 17페이지 딱 펼쳐보시면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체계도 있는 내용이 아니, 교재 16페이지 말고 핸드북 체계도 16, 체계도. 거기 16페이지 보면 16, 17에서 도시개발법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기본서 100페이지 분량이에요. 딱 앞뒷면 한 장에 100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름 엄청나게 사기쳐서 넣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여러분이 가필하면 문장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 골격을 잡을 거예요.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자, 저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양시, 뭐 A시 그런데 자, 고양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고양시에 여기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요.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논밭이었다고요. 논밭. 그런데 이 동네를 자 일산 신도시를 만들겠답니다. 라고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에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이렇게. 요 그림 보이나요? 네? 여기 뭐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이었던 땅이 뭐 한다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 땅이 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여러분 도시가 되는 거 아시죠? 뭐가 돼요? 시골이 이제 도시로 편입된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도시가 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도시적으로 의제를 해버려요. 간주. 요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적으로 간주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도시가 되면 좀 전에 봤던 난개발이 또 이루어지겠죠. 시골 땅이 뭐가 됐으니까 도시. 그럼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를 해버립니다. 뭘로 의제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얼음.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엮였는가? 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니까 뭘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됐죠? 그러니까 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법적 효과가 저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이제 규제가 시작된답니다. 요 동네에서는 투기를 못 합니다. 투기가 차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역 지정되면 적당히 컨닝하면서 대답하세요. 응? 뭘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조합. 도시개발 조합. 이게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저는 이렇게 공사할게요 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무슨 계획이요? 따라서요. 실시계획. 삽질계획. 공사계획을 작성한다고요. 요 실시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면 3년 내로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죠? 요 3년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돼요. 무슨 계획이요? 그러니까 여기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었죠? 범위 정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겠죠? 요 계획은 요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실시계획에. 삽질계획, 건축계획입니다. 이게 삽질계획. 그리고 사업하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사업. 그리고 우리한테 공급하면 끝입니다. 이때 사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요. 수용, 사용 방식. 무슨 방식이요? 수용, 사용 방식. 따라서요. 수용, 사용 방식. 땅 뺏기. 환지 방식. 땅 따먹기. 혼용 방식. 짜면. 혼용 방식은 설명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만큼 수용, 사용, 요만큼 환지. 이게 혼용. 하나 됐나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무슨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죠? 그보다 먼저 이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개발구역 지정고시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개발 계획, 계획. 개발 계획은 뭐냐면요. 공사에 청사진을 그려주는 겁니다. 청사진. 그러니까 개요가 나오죠. 개요. 이 동네가 인천의대 도합 캠퍼스가 옮겨가고 시청 일부 부처를 여기로 이전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를 만들고 여기에 순환식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면 이 순환식 임대 아파트는 뭐냐면요. 여기를 개발하는데 한 번에 다 모아니까 섹터를 나눠서 이쪽 사람 먼저 꺼내서 공사하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서 순환식 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 대학 만드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주 대책용 아파트. 이주자 택지를 주듯이 이주자 아파트를 줄 거예요. 또 일부는 보상금 받고 나가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는 놀이동산을 만들고 놀이동산 만나는데 지금 공원만 있답니다. 공원만. 그 다음에 여기 중앙광장이 있고 대학로 로드웨어 거리가 나오고 여기다 뭘 만들어요? 상업용지. 그래야 아빠 지갑 들어가서 여기서 술 먹고 놀죠. 대학교 근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문화촌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동네를 못하겠다. 개발하겠다라는 게 개발 계획이에요. 선계, 후구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 계획을 짤 때 여기부터 시작돼요. 이 동네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제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안받으면 우리가 시장님한테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해요. 요거 기억나요? 제안할 때는 얼마 세동이? 3분의 1. 공법에서 제안 그러면 다 얼마? 3분의 2. 공법에서 제안 그러면 다 얼마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안 그러면 얼마 이상의 동의요? 3분의 2. 그 제안 받아서 뭐였어요? 요청. 해서 선계획 후고요. 여기 이제 개발계에서 개발구에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는데 한 2년여 걸려요. 몇 년이요? 잠깐만요. 규제가 언제 시작돼요? 여기 구역에서 규제가 시작되죠. 여기 구역에서 규제가 시작되죠. 어디서요? 구역. 여기서 규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얼음인가요? 이때부터 얼음이잖아. 규제가 시작되니까 얼음이잖아. 얼려있다고 이때까지. 그리고 사업하는 거니까. 왜 그래? 다시. 구역이 뭐라고요? 얼음.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네 꾸르라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제예요. 도시개발구역에 나오면 얼음이죠. 얼음이죠. 이때부터는 투기를 해 못해. 그럼 이전에는 마음껏 할 수. 그렇죠. 그래서 일산 신도시 만들 때,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정부가 일산의 분당에 신도시 만들면 떠들어버려요. 그때 생긴 단어가 성이 복이요 이름이 부인이에요. 이게 그때 생긴 복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소문 다 났으니까 2년 동안 마음껏 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돈을 벌었죠. 그래 정부가 이제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표도 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다고 발표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언론에서. 너 때문에 투기한다고. 청와대가 답답한 거예요. 그 어떤 똑똑한 놈이. 각하 뭘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요. 선, 구역. 선 뭐라고요? 후, 개발, 계획. 먼저 뭘 지정하고 그러면 규제 시작됐나? 차분히 멋져서 계획 짜서 사업하자고. 그러면 투기해 못해? 못해요. 저게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교산지구, 창릉지구, 대장신도시, 왕숙지구 하고 범위를 다 정해서 발표했어야 했어요. 고양시 창릉, 과천시 과천지구,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지구하고 다 발표했잖아요. 선구역하고 다 정해버린 거예요. 얼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고 파는 것은 괜찮은데 분양권 수를 늘리는 행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구역 후계. 무엇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기 차단. 기습 발표. 투기를 차단해서 기습 발표하는 게 뭐라고요? 선, 구역, 후, 계획. 이게 이제 우리 공부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개발사업 개요는 쭉 봤는데, 자, 봐볼게요. 시작하고 가야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뭘 조성하는 거? 시가지. 단지나 뭘 조성하는 사업이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그럽니다. 왼쪽 땅을 오른쪽 땅으로 바꿔줍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자, 도시개발사업은 단지나 뭘 만든 거예요? 시가지. 자, 여러분 아침에 어디 있었죠? 주택단지. 큰 놈은 어디 갔죠? 산업단지, 유통단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정보통신 기능 갖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 그걸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개발사업하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단지나 뭘 조성해요? 시가지. 그럼 도시개발사업 하면 뭐 쳐야 돼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왼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 아니요. 요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건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자, 다시 줘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삐뚤삐뚤한 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수용해서 못한다고요? 수용은요, 수용은 사업방식에서 수용 방식은 해당 도시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이에요. 택지에 뭐라고요? 집단화가 필요해요. 수용 방식은. 수용 방식은 뭐가 필요해요? 집단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을 다 수용해서 이 전체가 다 시행자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땅을 수집했어요. 그 수용사용 방식은 땅을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해서 이걸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냐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일 비싸게 쓴 친구에게 이 토지를 이렇게 토지로 주는 게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땅값이 쌀 때 해요. 근데 법에다가 야, 네 땅이 싸니까 내가 확 뺏어버렸다. 그거 너한테 땅 안 주는 거야. 이게 갑의 땅이었는데 여기다 갑을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경쟁 입찰을 붙여서 제일 비싸게 쓴 친구, 최고가 매수인에게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의 지위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다시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는 뭐만 받고 땡이요? 보상금 받고 땡. 뭐 받고 땡이요? 근데 놀라운 진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지가 상승률이 9.3배란 말입니다. 9.3배. 근데 요 이익을 내가 누려, 못 누려? 그리고 쫓겨나. 기분 좋아, 나빠? 이게 수용사용 방식. 그리고 싸니까 빼앗아서 하기 그러니까 야, 택지에 집단적 조성공이 필요할 때 수용이야. 수집.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이 땅을 빼앗아서 이렇게 다시 규격화시켜서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갑, 여기다 을, 여기다 병. 각각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뭘로 바꿔줘요?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위보장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여러분은 도시개발 사업에 무슨 방식을 원해야 돼? 그렇죠. 몇 배 이익을 누려? 9점? 아니, 다 안 줘. 여러분 같으면 다 주겠어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가. 뭘 환수해 가요?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 9.3배 이익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나한테 개발 이익을 뺏어가는데 현금으로 뺏는 게 아니라 토지로 뺏어요. 토지로 나에게 부담을 지어요. 읽어봐요. 빨리 읽어요. 토지 부담률. 여러분 토지로 부담을 지어요. 토지 부담률 몇 자예요? 여러분 토지 50%를 빼앗아 버려요. 50%까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400, 을이 250, 아니 을이 500, 병이 300이면 얘한테 150만 주고 뺏어버린다고요. 얘한테 250을 뺏어온다고요. 얘한테 400을 빼앗아 와요. 해서 그 토지를 보류지로 써요. 뭐로 쓴다고요? 우리 땅을 빼앗아다가 보류지로 쓴답니다. 보류지가 뭐냐면요. 우리 땅을 빼앗아다가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넓어져요. 여기다가 호수공원을 크게 하나 파져요. 여기다 시청사를 크게 만들어줘요. 초등학교하고. 우리 땅 빼앗아다가 생활 여건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가가 상승된 거예요. 보류지 가지고 공공시설 용지, 도로 용지, 학교 용지, 청사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땅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먹고 떨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빼앗아 놓은 땅 있죠, 50%. 그 중에 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요. 뭐로 정해요?
읽어봐요. 채비지. 충당할 채자, 비용 비자예요. 시행자에게 누구한테 줘요? 비용 충당으로 줘요. 채비지를. 따라서 읽어요. 채비지. 차비지. 팔아서 차비로 쓰라고. 차비지. 채비지 뭐라고요? 차비지. 비용 충당하는 땅을 이렇게 떼어서 줍니다. 누구한테요? 시행자. 여기까지 단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이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건물까지 주는 것은. 자, 잠깐만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의 1차 분양입니다. 무슨 분양이요? 요걸 받으면 요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상가 빌딩을 올려요. 상가를 올리고 아파트를 올려서 분양을 해요. 요게 2차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는 건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분양하는 거고 여기 1차 분양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분양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로 준 데까지만 도시개발사업이고 거기다가 상가나 아파트를 만든 것은 건축법, 주택법 이야기였던 거예요. 건축법이나 무슨 법 이야기라고요? 주택법 이야기. 2차 분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도시에서 항상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하고 그림을 이해하니까 도시개발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은 여기까지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요. 토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토지로.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이 그림은 잘못된 거지. 건물까지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건물이나 나무, 정착물은 전부 다 장애물이로서요. 이전 제거 대상입니다. 보상금 주고 땡입니다. 뭐 주고 땡이라고요? 보상금 주고 땡 하고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 토지. 그때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무슨 방식? 수집. 무슨 방식이요? 그럼 환지 방식은요? 따라서요? 안수집. 안수집. 뭐라고요? 환지 방식은 집 따라하면 안 돼. 환지. 객관식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좀 이따 객관식 풀 때 접근해 줄게요. 다시 환지 방식 보세요. 환지 방식은 다시 땅을 받나요? 비록 50% 줄어들어도 수익이 4배, 5배 있죠. 그러니까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환지는. 그러면 지위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공공시설을 정비합니다. 뭘 정비해요? 우리 거요? 국가 거요? 봐봐. 국가는 지위보장 꼭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환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읽어봐요. 도시개발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땅값이 현저히 뭐요?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럼 수용 보상금 감당이 돼야 안 돼. 그럼 무슨 방식? 환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정비할 때 지위보장 받고 땅값이 비쌀 때 지위보장을 받아요. 비쌀 때는. 그럼 요걸 반대해서 가니까 얘는 뭐예요? 싼 땅이죠. 근데 법에다 못 써. 없는 사람 거 뺏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집단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럼 객관식은 수집, 안수집. 여기는 짬짜면. 여기는 설명할 게 없어요. 왜? 부분적으로 환지와 뭐 수용.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는 뭐 환지, 여기는 뭐 수용. 섞여 있는 것을 혼용방식 하니까요. 수집, 안수집 설명했어요. 근데 출발선상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제가 안 그려주면 이게 도입이 힘든 거예요, 항상. 땅을 땅으로 주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고 거기다 아파트나 주택 주는 것은 건축법, 주택법에 한 2차 분양이라는 그림을 이해하는 순간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를 하거든요. 땅을 땅으로 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냥 불당 신도시를 생각해보면 안 된다. 그 아파트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주택법이다. 내가 청약 통장 가지고 분양받은 거다. 아셨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풀고 갑시다. 1번.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왔어요. 단지나 뭐 조성해요? 그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자, 2번, 3번 푸는 요령이에요. 보세요. 2번. 자, 2번에 어떤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럼 뭐죠?
수집. 수집. 바로 수집이. 3번 읽어요. 집단화 보여 안 보여? 일단 그냥 아무도 하지 마. 집단화 보여 안 보여? 그거 환지. 안수집. 환지. 안수집. 환지. 이게 머리 쓰면 복잡하니까 머리 쓰지 마. 단순화시켜요. 예? 집단화 나오면 수용. 집단화 안 보이면 여기 뭐 단어 속에 이미 힌트가 있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못해. 그럼 뭐 환지. 또 공공시설 정비 뭐 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요 그림 놓치지 마세요. 토지로 주는 게 뭐다? 도시개발사업. 이 1차 분양까지만 도시개발이다. 그러니까 토지를 줄 때 건설회사가 받으면 아파트 지을 거고 우리가 받으면 단독이나 근린 상가 지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2차 분양이다. 건물이 들어온 것은 2차다. 요즘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저 아까 그림처럼 묶이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객관식 풀 때는 저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좀 긋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는 또 개발계획부터 해서 개발법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